우선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이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이가 국군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문재인을 계속 대통령으로 간주하고 대통령으로 대우하는 게 국민의 도리입니까? 맞습니까? 아닙니다. 왜 아니죠? 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까? 왜 인정할 수 없어요? 이것도 이론적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법적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왜 인정할 수 없느냐?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입니다. 좌다 우다 이걸 다 떠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재인과 국민 사이에는 약속이 존재합니다. 첫째, 문재인은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헌법에 따라서 헌법 제69조 취임 선서를 뭐라고 했느냐? 국가를 보위하며 헌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라고 했습니다. 국가 보위, 헌법 준수, 성실한 업무 집행. 문재인은 이 세 가지를 다 거부했습니다. 안 합니다. 국가를 보위하지 않고 김정은을 보위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헌법을 파괴하고 있어요. 성실한 직무를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로 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비핵화 사기극, 가장 큰 사기극, 비핵화 사기극. 김정은이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핵을 포기한다고 했다고 거짓말했어요. 헌법 69조 취임선서 위반. 그러면은 대통령과 국민 사이의 계약 관계가 끝난 겁니다. 헌법 제66조는 더 구체적입니다. 대통령의 책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첫째,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헌법 준수,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해야 하고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5개입니다.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헌법 수호, 국가 계속성,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다 거부했습니다. 평화 통일 안 하겠다고 합니다. 평화적 자유 통일을 안 하겠다고, 인위적 통일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남북이 합의한 거 보면은 자유 통일이 아니고 자주 통일로 되어 있어요. 자주 통일. 자주는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합니다. 헌법 위반한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 생리를 없앤 것은 국가의 계속성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독립, 왜 사드 배치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왜 시진핑한테 합니까? 시진핑에게. 그렇게 해가지고 수도권 2,500만이 지금이라도 김정은이가 핵 미사일을 쏘면은 막을 방법이 없이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로 노출시켜 놓고 핵 민방위 훈련도 안 하고 있습니다. 모조리 위반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이혼입니다. 이혼. 성혼 선언문 읽은 다음에 서로 상대방에게 의리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하겠다고 해놓고 불륜하고 딴 사람 찾으면 이혼해야죠. 이혼 수속해야 됩니다. 요새 하야해라는 말이 바로 이혼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혼하자. 국민이 약속 안 지키지 않느냐. 결혼할 때 약속 하나도 안 지키지 않느냐. 이혼하자. 이혼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혼하자. 이혼하자는 이야기도 조금 어폐가 있어요. 문재인은 임기가 있습니다. 문재인 2년 한 2년 10개월 뒤에는 민간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은 주권자입니다. 대한민국 주인입니다. 그리고 임기가 없어요. 그러면은 새빵 들어온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집을 막 개조하는 거예요. 자유민주국가로 설계된 집을 가지고 집인데 막 사회주의식으로 집을 막 구조 변경을 막 하는 거예요.
벽도 허물고 창도 막아버리고 새 창 내고 이렇게 하면은 주인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새빵 들어선 사람 보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약속 위반이지 않느냐. 여기 전세계약서에 어디 그런 게 있느냐.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방빼라고 해야 되죠. 방빼. 방빼. 그게 요새 말하는 하야입니다. 하야. 방을 안 빼면 탄핵한다. 강제 집행을 한다는 거죠. 탄핵, 하야 탄핵.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아주 좋은 화두를 하나 던졌어요. 하야 탄핵, 하야 탄핵. 이게 답입니다. 이것은 제일 중요한 근거는 약속을 안 지킨 겁니다. 약속을 안 지킨 겁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국민과 집권자의 약속이죠. 약속입니다. 약속. 법이 약속입니다. 약속. 모든 문명의 출발점, 민주주의, 민족주의, 하지만은 사람이 같이 모듬살이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때는 폭력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장글로 돌아갑니다. 야만의 시대로 돌아갑니다.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문재인은 헌법상의 취임선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국민이 이혼하고 퇴거를 명령해야 됩니다. 퇴거. 대한민국에서 좀 나가주세요. 퇴거 명령.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을 얼마나 안 지켰느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딱 외워가지고 12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주권론을 안 지켰습니다. 계급 주권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고 했는데 북한을 국가로 인정했기 때문에 헌법 제3조 위반입니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 를 위반하고 멋대로 북한과 자주 통일을 약속을 했습니다. 헌법 제5조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 그런데 이 국군을 정치적 중립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권의 수단으로 부리고 있으면서 북한 노동당 정권 앞에 무릎을 꿇리고 있고 그리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임무를 국군이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7조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 해놓고 모든 공무원을 촛불혁명의 도구로서 문재인 정권을 위한 봉사자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헌법 7조 위반. 헌법 10조 위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흔히 생명권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데 사드 배치를 포기함으로써 국민 생명 보호의 의무를 포기를 했습니다. 헌법 제11조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가 아니라 우리 편에 서 있는 사람한테만 법 앞에 평등하다. 우리 편만 평등하다. 패거리, 법의 계급적 적용. 그리고 66조, 69조, 지금 몇 개입니까? 1조, 3조, 4조, 5조, 7조, 10조, 11조, 66조, 69조, 또 뭐 많아요.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헌법 위반이 많은 대통령 없습니다. 헌법은 무서운 겁니다. 헌법은 국민이 화가 나가지고 헌법이란 칼을 딱 한번 뽑는 순간 그 앞에는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국민이 헌법의 칼을 뽑을 것이냐?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10월 3일처럼 모여가지고 문재인 하야하라 또는 요사이 문재인을 이적으로 고발한 사람도 있습니다. 문재인의 지금 법적 신분은
이적 혐의 피고발자가 돼 있어요.